도지사가 항공대 이전과 종합경기장 재개발을 원래대로 했다면 갈등이 없었을 거라며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전라북도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정부계획 반영 같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타운 건설과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진입 도로를 내기 위해 땅을 산 뒤 주민들의 반발로 다른 곳에 길을 내기로 해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전통 음식인 삼계탕이 처음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길에 올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자 일반고가 역차별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민선 6기 2주년을 맞은 송화진 도지사가 지역 갈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항공대 이전과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원래대로 했다면 갈등이 없었을 거라며 전라북도가 중재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내심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화진 전라북도지사는 항공대 이전과 종합경기장 재개발의 경우 원래 계획이 변경되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대 이전은 당초 임실로 추진했다가 전주시 도도동으로 바뀌었고 종합경기장 재개발은 쇼핑몰 유치에서 쇼핑몰 포기와 공원 개발로 변경됐다며 비갈등 요소라는 겁니다. 송 지사는 비갈등 요소인 항공대 이전과 종합경기장 재개발에 대해 중재에 나설 뜻이 없다며 김승수 전주시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이미 한참 진행된 선택을 해서 간 일까지는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그 일을 불러들인 사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항공대 이전과 종합경기장 재개발의 중재를 포기하는 게 과연 옳은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새만금 신공항 부지와 옥정호 개발은 지역 갈등으로 볼 수 있다며 철저하게 개입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완주군 자체 내에서 통합 논의가 나오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칫하면 실패의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오히려 완주군 내부에서 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슈화가 되면 그 부분은 저도 개입을 해서 의견을 다 듣고. 송 지사가 일부 갈등을 중재하기로 한 반면 항공대와 종합경기장의 경우 전주시의 해결을 촉구해 전주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번엔 민선 6기 2주년을 맞은 전라북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금융타운 건설과 삼성의 투자 유치 등은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전주와 정읍, 완주가 탄소와 농생명을 특화로 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는 탄소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탄소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만금은 특별법이 개정돼 새만금 추진단이 설치됐고 국제공항이 정부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백제 유적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해서 문화관광 산업이 더욱 힘을 받게 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국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성과 또 뛰어난 예술성 이런 것들을 세계인과 폭넓게 교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힘을 합쳐가자. 송화진 도지사는 이러한 성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금 탑의 기단을 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탑의 기단이 튼튼해야 탑의 몸체도 튼튼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서. 하지만 눈앞에 놓인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논란은 해소됐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2020년까지 금융타운을 건설해야 합니다. 백지화 논란에 휩싸인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문제도 확실한 매듭이 필요합니다. 삼성은 지난 5월 전라북도에게 새만금 투자 철회 뜻을 밝혔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다시 송화진 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면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 측에서 저한테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윤곽이 있게 만나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데 크게 달라지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3년 연속 6조 원대에 머문 국가 예산을 늘리고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반환점을 돈 민선 6기가 정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과제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상임위원 배분 문제를 놓고 의원들끼리 갈등을 빚으면서 본회의가 3시간 넘게 지연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뽑으려 했지만 8명 이내를 뽑는 산업경제위원회에 12명이 몰려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는 투표가 3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일부 도의원들이 농업 같은 산업 문제를 선점해야 유권자표를 얻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가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진입 도로를 내려고 땅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진입로를 다른 곳에 내기로 하면서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 등을 처리할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과 이웃한 마을입니다. 전주시는 폐기물 운반 차량의 이동을 위해 마을을 지나는 진입로를 낼 계획이었습니다. 진입로는 이곳에서부터 뒤로 보이는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까지 길이 450m, 폭 12m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진입로 부지 15필지를 사들였습니다. 보상비만 3억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년간 착공을 미루다가 지난해 진입로 개설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다른 쪽으로 진입로를 내기로 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준공 시기는 다가오는데 주민 반발이 커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폐기물 운반 차량이 마을 통과 시 악취 문제와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진입도로를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사들인 땅의 쓰임새를 찾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수억 원을 주고 산 땅이 앞으로도 오랜 기간 방치될 소지가 큽니다. 전주시가 예상 가능했던 주민 반발에 대한 대책도 없이 땅부터 사들였다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그 지역의 어떤 반발이나 민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우리 시 예산을 별도에 그냥 사장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사들인 땅을 놔둔 채 새로 진입로를 내는데 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대대의 붕동 이전을 막기 위한 완주 지역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 추진단을 구성해 이전 취소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완주군 의회도 따로 특별위원회를 꾸려 5만 명 반대 서명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 공동대책위원회는 전주대대 이전이 완전히 백지화될 때까지 전주시와 국방부를 상대로 이전 저지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일부 약수터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북 13개 약수터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전주 서고사와 익산 광안, 냉정 약수터 등 3곳에서 대장균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약수터에 사용중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설을 보수하고 소독한 뒤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건강식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이 우리 음식 가운데 유난히 삼계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삼계탕이 처음으로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중국인 관광객 4천 명이 참석한 초대형 만찬 자리. 인삼 등 건강에 좋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삼계탕은 중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天我感觉非常的暖和，然后其次我觉得这个味道真的是好极了，从来没有吃到过这样的味道。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삼계탕이 처음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림 등 국내 식품업체 5곳은 중국 상해와 청도 등으로 삼계탕 완제품 초도 물량 20톤을 보내게 됩니다.
2006년부터 중국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으니까 무려 10년 만에 까다로운 검역과 위생 기준을 통과해 수출길에 오른 겁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시장 규모가 큰 중국으로의 수출은 우리 삼계탕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올해 300만 달러치를 수출해서 중국 시장의 반응을 살핀 뒤 2년 안에 5배 규모인 1,500만 달러로 삼계탕 수출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K마크를 통해서 공통의 품질을 수출하는 회사들이 합의를 했고요. 이 수출협회를 통해서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이 일단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전통 음식인 삼계탕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공략에 나서면서 닭 가공업체와 양계 농가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지방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강화되지만 지역 분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도는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60%까지 가능해 분양가가 5억 원인 아파트를 살 경우 3억 원까지는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에 5억 원을 넘는 신규 아파트가 거의 없어 실제 분양 시장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 아파트 미분양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해안에 백상아리가 나타나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 해양생물공학과는 지난 27일 군산 어청도 인근 바다에서 올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1.8m 크기의 백상아리 한 마리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군산대는 백상아리가 서해안에서 출산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백상아리는 출산 직후 성격이 예민해져 공격적인 만큼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육부가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후퇴시킨다는 비판 속에 일반고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농산어촌 중고등학교는 물론 저소득층이 많은 도시학교는 선행 교육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탈북자, 다문화 가정 자녀가 재학생의 10% 이상이거나 70명 이상인 학교는 선행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도심 일반계 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예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사교육을 막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의무 선발하고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당장 2학기부터 선행학습이 가능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이들 대학 입학을 위해서 선행학습이 진행이 된다면 그건 저희로서는 진짜 불리한 거죠, 당연히. 자꾸 이제 예외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이제 문이 좁혀지는 거죠. 전북교육청도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선 학교에 선행학습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행학습 및 선행교육이 현재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교육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지정 범위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제정된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교육 현장의 불만과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5년간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에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스쿨렛 서비스 제공자로 KT를 선정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스쿨렛 서비스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기존 6개 구역으로 나눠 운영하던 인터넷망 운영 방식을 전산통합센터 중심의 단일망으로 재구성합니다. 스쿨렛 운영 예산 규모는 200억 원으로 KT는 전산센터 건립과 지역 상생 방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습니다. 신축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 관광 안내소가 새로 지어져 다음 달 1일부터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영어와 일본어 통역이 가능한 안내원 2명을 배치해서
관광 정보를 연중 무휴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관광안내소는 한옥마을 3곳 등 모두 8곳입니다. 김제경찰서가 여고생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등학생 등 10대 4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된 이들은 지난달 28일 김제한 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근처 여관으로 여고생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모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혐의로 43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대포 통장 40개를 모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200만 원을 받고 넘긴 혐의입니다.